오늘 문정현 교수님 소개로 제가 오늘 신제품 개발 전략을 제조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많이 모르시죠? 네, 예, 저희 회사가 요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저희 작게 보이는 게 이제 그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버터맥주라는 술이고요.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오크칩을 넣어서 만들어서 언론에서 대차게 욕먹었던 하이볼이라는 제품을 저희가 만들어서 매출이 성장을 많이 했고, 최근에는 아마 이렇게 보시는 레몬 조각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편의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매출 급성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출시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체크하고 왔는데 저희 공장 생산한 거는 약 2,300만 캔 정도 되고, 그게 최근 약 한 6개월 반 정도 만에 이룬 숫자입니다. 대략 한 300만 캔 정도를 해외로 지금까지 누적을 수출을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양쪽 공장이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3년 만에 매출이 100배 성장, 100배가 사실 좀 넘었거든요. 100배 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신제품 덕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신제품을 내는 아이디어나 신제품 전략,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저희가 과거에 이제 했던 전략들이나 내용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의사결정까지 도달하게 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한국에서 신제품을 잘 만들면 이제는 글로벌로 간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제가 이 발표 자료를 만들기 전에 로제 아파트 노래가 없었어요. 근데 로제 아파트 노래가 없을 때는 서양권 국가에서는 메일이 오면 우리 요새 뭐 K-드라마나 뭐 K-푸드가 유명한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한국에,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호주나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동남아나 이런 쪽처럼 그렇게 막 코리안 컬처가 엄청나게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한 3주 전쯤에 정정이 메일이 왔어요. 야, 한국어 써 있는 라벨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팔고 싶은데 괜찮냐? 그 같은 회사에서 온 메일입니다. 저희도 이제 외부 시장 기관 조사들을 해보면 저희 제품이 특정적으로 많이 언급이 된다고 하고, 저희도 사실 이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세로 형태 비디오 포맷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외부에 유출했는데, 이걸 하니까 그대로 외국 애들이 똑같이 올려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중국이나 대만이나 뭐 태국이라든지 다양한 국가들의 지금 뭐 홍콩도 그렇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진출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연락이 와서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거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상품이니까 한국에서 바이럴이 된 것을 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새롭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은 지금이 사실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저게 저희가 만들거나 저희가 제작하거나 저희가 돈 내거나 혹은 저희가 기획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저런 형태로 똑같이 영상을 찍어서 올렸을 때 정말로 남들도 똑같이 저런 형태로 올리고, 저 똑같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가진 제품들이 사실 카피캣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대부분의 그런 제품들의 마케팅을 저렇게 합니다. 지금 저희도 처음 제품 만들었을 때 저렇게 과일 섭취 늘리는 법이라고 쓰시면 원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분한테 페이드 광고를 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제품을 보고 일반인들이 저런 비디오나 영상을 찍었을 때 어떤 형태로 걸리는지까지를 저희는 신제품을 고민을 하고 출시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사실 철학적인 고민을 해서 인간이 어떤 형태에서 재미를 느끼느냐라는 것들을 보여준 거거든요. 단순하게 캔 안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땄을 때 안에가 다 보이고 이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 되게 많이 즐거워했었습니다. 저희가 내부에서 제품을 만들 때는 당연히 우리가 레몬 사와를 먹든 레몬 하이볼을 마시든 할 때 레몬 슬라이스를 실제로 많이 넣어서 하니까 이런 제품을 만들면 인기를 끌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유사한 상품이 일본에서 한정판으로 나와서 재미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예 생 레몬을 직접 넣고 신선도를 가진 채로 뭐 기술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당연히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그러니까 기술적인 목표로서 개발했었던 것보다 마케팅적인 소비자 친화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가 훨씬 더 성공을 많이 해서 이러한 동일한 SNS 반응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딱 3가지 말씀드리고 사실 요 뒤에 이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딱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업을 재정히 하라, 두 번째는 진정한 R&D를 하라, 세 번째는 누구보다 세상을 빠르게 이해해라 라는 얘기인데요. 신제품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개발 전략들을 세우는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소비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맞춰져야 된다. 요것만, 이 장표 하나만 오늘 기억하시면, 뭐 제가 따로 더 얘기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요 장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한 맥주 덕후거든요. 맥주를 좋아한다기보다 맥주를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적도 있고요. 네, 금메달 딴 적도 있고, 애석하게도 제가 이게 네 번째 창업한 양조장입니다. 제가 맥주 양조장만 7개를 지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주류 대상 안 까먹고 내면 다 탑니다. 그리고 올해도 제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탔거든요. 중요한 거는 애석하게도 150명 직원 중에 아직도 제가 저희 회사에서 맥주를 제일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아마 지금 이 링크를 보고 있을 건데 아마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술 만들면 맛있겠죠. 제가 먹어도 제가 만든 술이 제일 맛있을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이거 만들면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물론 많이 팔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술 만들면 잘 안 팔려요. 심지어 저희 회사에 약간 박상재의 저주가 있습니다. 제가 맛있다고 찍은 제품들은 시장에서 그렇게 인기를 끌지 않아요. 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술이란 뭐냐? WHO 지정 1급 발암물질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무슨 뭐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마시면 뭐 혈액순환 거짓말이고요. 무조건 1급 발암물질이니까. 저는 건강한 술을 만들고 있다. 그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르구루가 그러면 우리는 1급 발암물질 만드는 사회의 악이냐? 그러면 왜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우리 사람들한테 발암물질을 만들면서 돈 벌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것들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단순하게 소비자들한테 새로운 주류 경험을 주고 싶다. 더 나아가면 좀 주류 문화를 바꾸고 싶다. 어차피 우리가 금지령을 내려서 주류를 금지할 게 아니라면 주류라는 게 필요악인데, 주류를 대한민국에서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서 섭취를 한다면 주류도 다소간의 순기능은 있을 것인데, 그럼 그 과정에서의 이 주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빨리 마시고 빨리 취하는 형태의, 혹은 뭐 심지어 벌주라든지 뭐 사발주 이런 이상한 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참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회사가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부르구루가 좀 새로운 다양한 주류들을 많이 만들어서 건강한 주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생레몬 하이볼을 만들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 그리고 버터맥주라는 것들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이제 500ml짜리 8.3도 알코올, 먹으면 알딸딸해지는 술을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스타 스토리에 올릴 수 있는 재밌고 즐거운 경험,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인스타그램 소품을 만드는 회사구나. 우리는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바꾸고 싶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면, 우리는 주류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문화 콘텐츠업을 하는 거고 인스타그램 소품을 만드는 회사구나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우리 흔히 마케터들이 많이 얘기하는 인스타그램업을 하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게 인스타그램업을 한다 그러면 반짝하고 이제 유행이 끝나겠죠. 그래서 그 뒤를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하느냐, 그 뒤부터 저희는 계속 매일같이 고민을 하는 게 저희 회사 직원들의 대부분의 업무입니다. 이 영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쇼생크 탈출 보면 왜 맥주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왜 교도관 도와주면 우리 왜 맥주 우리 동료들 3병씩만 주면 내가 다 해주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 굉장히 행복하게 먹잖아요. 주류에 대한 경험은 보통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을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주류 경험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 영화를 안 보셨거나 이런 상황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 사람들이 연기겠지만 얼마나 행복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지를 보면, 사실은 주류를 만들든 식품을 만들든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특정 분야,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저렴한 가격대의 식품을 만드셔서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신 분은
부분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있는 업을 잘 정의하시면 아무래도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사고로 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맥주 잘 만드는 사람이라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 물론 아까 조금 전에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제품,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제품. 저는 저희 아기는 뭐 술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근데 내가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 내가 잘 만드는 제품을 만든다. 그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술을 만들어 보자. 혹은 지금 잘 팔리는 거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조자 중심의 마인드예요. 내가 먹든 내가 먹지 않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왜 사지? 사람들이 이걸 무엇에 꽂혀서 이걸 내가 구매해야 되지라는 이유를 만들어낸다면 안 사고는 못 견디게끔 만드는 제품을 만들자라고 갑니다. 그럼 결국은 그쪽 사람들을 초점을 맞춰놓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단순합니다. 무슨 저희 술이 뭐 200년 전통의 이런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새롭고 즐겨온 경험, 당연히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 자연스러운 본성. 남이 다 하는데 나는 뒤처지기 싫은, 이게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주류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소비합니다. 근데 요새는 그 주류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소비했는데 나는 못 해봤다, 나는 시대에 뒤처져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fear of missing out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딱 그 부분을 짚어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문화 콘텐츠나 소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증 때문에 이렇게 주류 제조업 나와 있긴 한데요. 실제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진정한 R&D를 하라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 캔 뚜껑을 따면 레몬, 라임, 청귤이 떠오른다라는 것은, 사실 레몬을 만들고 나서 라임이나 청귤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저거는 어떻게 보면 신제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호리존탈 확장을 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런 분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R&D를 했던 거예요. 이게 소비자 경험이거든요. 지금도 디아지오에서 얘기합니다. 1년에 수십 건씩 아직도 캔 안에 웬 이상한 이물질이 들어있어요 라고 전화한대요. 그러면 그건 드시는 거 아니고 저희가 무려 600억이나 들여서 개발한 이 질소, 나이트로젠 퍼징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술입니다 라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제 이 드래프트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이 기네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질소에서 이렇게 질소 서징이 일어나는 것들을 먼저 만들어낸 건데, 그 현상을 캔 안에도 구현을 해보자라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를 생각을 하고 이분들은 먼저 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R&D를 하다 보면 여러 형태의 R&D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즉각적인 돈이 되거나 혹은 즉각적인 돈이 되지 않더라도 무언가 필요 없는 기술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공계 출신 분들 중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세상에서 가장 진보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부심을 느끼는 건 굉장히 과학자로서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신규성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보성도 있고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R&D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려운 이유가요. 식음료 사업은 R&D를 솔직히 많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맥주만 하더라도 주류 회사들이나 학계에서 연구를 하지 않아요. 새로운 공법이나 새로운 포장재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대부분의 신규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서 이렇게 특허법인 이렇게 변리사님들하고 확인해 보면 대부분 다 일본 회사들이 이미 다 했거나 가지고 있거나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문제가 크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살면서 IP 분쟁을 하시면 중앙지방법원에 민사 61, 62, 63부 중에 하나를 가십니다. 그분들은 다 하늘 안에 새로운 거 없다 그러고, 예를 들면 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점점 강화하고 있고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메로나와 메론바가 처벌되지 않았고요. 당연하죠. 메론이고 초록색은 어떻게 보면 공동의 해운대 암소갈비집, 소문난 암소갈비집, 나중엔 결국은 바꿨죠. 한남동 암소갈비집으로. 저게 1심에서는 해운대 암소갈비집이 졌었습니다. 저런 정도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베낀 수준을 넘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게 저희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업에서 여러분들이 R&D를 안 하는 이유들은 사실 이런 분들이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기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R&D를 하셔야 되는 것들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나 이걸 판결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거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상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왜 이런 부분에서 판결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이 정도까지를 이해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R&D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저희라고 아사히가 특허 검토 안 했겠어요? 반대로 저희도 똑같이 했습니다. 저희도 타사들에 대한 검토 당연히 해봤죠. 네. 그러나 이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 혹은 이것들과 경쟁해서 우리가 진보성이나 신규성을 만들 수 있는 R&D를 했던 것은 굉장히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새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얼음을 넣은 채로 유통할 수 있는가입니다. 연력학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근데 따는 순간 슬러시처럼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제품의 빈결점을 확인했어요. 문제는 뭐냐? 저희 제품을 파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온도 조절이 정교한 전용 냉장고를 전국 마트 편의점에 다 보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트래픽에 의해서 온도가 변화가 크지 않아야 되고, 또 점주들이나 알바분들께서 거기다 진열을 했을 때 그 온도가 일정 시간 이상 내려가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캔 제관 회사들하고 변온 잉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위에 안전성을 위한 띠지를 붙이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술 개발을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가 결국은 해외에다가 상주하는 정보원을 두고 해외 출장을 해서 원부절 소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회사 C레벨은 저만 한국에 있고, 저는 이 행사가 끝나면 바로 호주로 날아가야 됩니다. 저희 부대표께서는 지금 일본에 가서 원부자재 미팅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칠레 레몬 사러 가는 직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현장 탐방을 통한 식음료 트렌드 조사, 핵심 원료 조달, 이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저희 회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신제품을 빨리 많이 낼 수 있느냐, 그 비용이 어떻게 다 감당하느냐.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의 99.9%는 시장에 절대로 출시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희는 이렇게 김장독이 한 3,000개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때가 되면 묵은지를 꺼내 먹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부터 겉절이를 담그셔서 저하고 묵은지 김치찜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기실 수 있을까요? 못 이기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회사에서 1년에 대략 6, 70개 정도의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물론 그중에 타율이 좋아서 잘된 제품들도 있고 안 된 제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희는 출시하지 않는 제품이 1년에 레시피가 3,000개, 4,000개씩 쏟아져 나와요. 물론 사소한 변화도 있고 베리에이션도 있고 다양한 기술들이 있죠. 네. 그러나 이것들을 쌓아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저희가 지금도 훨씬 더 많은 숫자, 지금 저희 동종업계 전체 어떻게 보면 품목제조 보고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를 저희가 실제로 출시하면서 동시에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많은 숫자를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가장 키는 뭐냐? 소비자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저희도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 만드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 수천 개 중에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얘기를 하면 구슬로만 제품 설명을 해도 저희는 알아듣고 바로 적용해서 제품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닌데요. 진정한 R&D를 하시려면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공정에 대한 거, 개발에 대한 거, 특히 HMR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유통사에서 많이 오셔서 저희한테도 얘기하시다가 이거 이렇게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이유가 법규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법과 규제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저희는 요새 글로벌 수출을 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국가들의 주세법과 환경법 규제들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쓰는 방식의 포장인 수축 필름은 친환경 국가들, 친환경 제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선진국들에서는 많이 금지해가는 추세입니다. 저 풀오픈 탭이라고 얘기한 뚜껑 전체가 다 풀 어파처 탭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특정 국가들에서는 많은 위험을 제기하고 있어요. 일단 호주만 하더라도 뉴사우스웨일즈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날카로워서 컨틴전트 라이빌리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래처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같은 경우는 요새는 좀 차갑게 먹습니다만, 중국은 술이나 음료를 차갑게 먹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개봉하면 다 터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용 제품은 탄산을 낮춰야 된다, 이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다음에 잔술 판매 허용이 돼서 저렇게 업소용으로 효민사 펌프볼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2달이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잘 팔립니다. 간단하죠. 저거 한 잔이면, 저거 한 통이면 4리터짜리 한 통이면 저거 한 100잔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일회용 포장 용기에 담은 게 저 스틱입니다. 국세청 주류명화지우센터에서 처음 적어 보시고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냥 먹어봤는데 못 먹겠던데요. 이거 도대체 뭔가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희도 얼마나 보안 유지를 철저하게 하냐면 저 포장지의 모든 라벨이나 이런 거에 정말 다 가려서 마지막 날 출시하기 전에 이름도 다 바꾸고 뭐하고 해서 출시를 합니다. 보안 유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죠. 그러나 저런 스틱 형태의 제품을 출시했을 때 국세청에서 많이 걱정을 하셨다고 그래요. 와, 이거랑 똑같은 거 100개 또 오면 어떡하지? 참고로 저희가 과일 넣은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출시하고 지금 국세청에 비슷한 유사 상품이 200개가 넘게 주질 감정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R&D 하시면서 오해하시는 게 가장 큰 것 중에 뭐냐, 이 휴대성, 보관성에서 제품의 공법, 패키징, 디테일에 대해서 깊게 이해해야 된다는데,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저희 회사에서 최대 주주이자 라스트맨이자 의사결정권을 가진 대표이사인 제가 이 공정 설계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결정이 빠른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 보시면 이 캔하고 병하고 케그 정도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요, 캔 사이즈의 차이도 있고요. 그 캔도 잘 보시면 레이저가 나오나요? 네. 아니구나. 네. 저 뚜껑도 보면 입구가 넓은 뚜껑하고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좁은 뚜껑하고 넓은 뚜껑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소비자들이 예민해요. 그 다양한 니즈를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캔, 병, 케그 이 정도 수준은, 예를 들면 저희 같은 회사 저희는 설비가 다 있기는 합니다만, 캔 만들다가 대표님 병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 병 설비만 몇십억인데 그런 건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코카콜라나 대기업들을 보시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저런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아니, 대기업도 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R&D를 하라. 그러면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었던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을 빨리 이해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버터맥주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잠깐 하면, 왜 버터맥주가 세상에서 유행을 했을까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버터맥주가 유행을 하게 된 건 combination of everything입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들, 인스타그램에서 적중했던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2022년에는 이 카드뉴스 형태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넘겨보는 형태가 거의 대부분의 포스팅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23년도부터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그런 바이럴 광고들이나 효과들이 뷰가 많이 떨어져요. 물론 저희는 제품이 그게 아직도 유효한 마케팅 전략이긴 하지만, 방법이긴 하지만, 저희가 보니까 SNS 플랫폼이 변하더라고요. 틱톡이 유명해지고, 저는 틱톡은 잘 모르는 아재가 되어서 벌써. 근데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저 10초, 15초 내외 정도의 짧은 형태의 세로 비디오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틱톡, 쇼츠, 릴스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저희도 이런 형태로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한 거고, 그러한 세상에서 적용될 수 있으려면 캔이 긴데 상부를 찍었을 때 올라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가 먼저 나온 생각입니다. 후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은 게 아닙니다. 인스타그램 플랫폼이 변하는 걸 보고 그럼 세상이 바뀌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류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 매크로 데이터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데요. 여름철 늘어나는 하이볼 관련 매출, 중요 채널 중요도, 그다음에 편의점 주류, 편의점 시장에서 당연히 주류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담배하고 주스를 사려면 무조건 외부에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통신 판매가 안 되는 주류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맥주라든지 이런 PB 상품들을 기획하시는 유통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마트하고 편의점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 통신 판매 위주의 그 플랫폼들하고는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엣지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의점 주류 시장이 상승한 거죠. 그럼 현재는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뭐 예전처럼 거리두기 하고 그런 거 안 하죠. 다만 그때 이후로 영구적으로 변한 주류 소비 문화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는 안 넣어놨지만 사실 20, 30대의 음주 소비 패턴 변화는 이미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대는 이미 여성 음주율이 남성 음주율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고도주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와인 시장이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 뭐 양적 완화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뭐 풍요로웠고, 최근에는 와인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스키가 작년에 정점을 찍고 올해도 수입량으로는 늘어나고 있지만 수입액으로는 줄는다는 거는 옛날에는 30년 산 비싼 위스키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사가지고 먹었다고 하거나 뭐 추석 때 선물로 주고받는 형태였거나 한다면 지금은 젊은 여성분들이 싸고 저렴한 위스키를 보관성이 좋기 때문에 와인은 한 번 따면 다 마셔야 되지만 위스키 같은 경우는 집에다 나눠서 마셔도 되는데 내가 독주로 마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탄산수나 뭐 토닉워터나 기타 등등을 섞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맥주는 배부른데 위스키는 배 안 부르다라는 되게 재밌는 논리가 있지만 그 증류주를 섭취하는 게 부담이 조금 덜하신 부분들도 있고 한국은 뭔가를 이렇게 섞어 드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적중했기 때문에 한국의 위스키 수입량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을 많이 이렇게 보면 결국 위스키 회사들은 전부 다 감산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감산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스코틀랜드 아일라에 있는 증류소들 중에 라프로익을 제외하면 모두 다 감산을 합니다. 이 얘기는 위스키 유행은 이미 다음 무브라는 거죠. 그것들을 생각하면 세상을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위스키 사업에 막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시는 거 위스키가 다 익을 때쯤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빚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르구루가 피봇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돈이 없어서 돈 벌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피봇을 한 게 아니라 피봇을 당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저희가 콤부차를 만들다가 수제 맥주를 만들다가 하이볼을 만들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제일 큰 위스키 증류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우리는 대기업과 경쟁해서 소품종 대량 생산해서 원가를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대기업을 이길 수가 없다면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경쟁력을 가져서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들을 빠르게 낼 수 있는 범용성 있는 설비에 집중해서 투자하자라는 게 저희 회사에 늘 항상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늘 그런 토론을 해요. 그럼 우리가 금주령이 내려져도 우리 회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라. 저희 회사는 있습니다. 가능해요. 다만 뭐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정도이죠.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시장에 필요한 기술을 신제품으로 만들어야 되고 당연히 제조업체는 대부분 다 이미 잘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뭐 기초 연구라든지 개발에는 생산 능력을 가지면 준비가 되어야만 사실 신제품이 나올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일반론적인 얘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영감을 얻는 데 중에 하나가 저런 어떻게 뭐 시장이라든지 뭐 파인다이닝 채널들이라든지 이런 채널들 제가 굉장히 많이 가는데요. 포장마차 가서 술 마시는 행태를 보고서도 아이디어를 얻고 적용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오뎅말이라는 술을 캔에 담아서 오뎅을 안에 넣고 이렇게 술을 만들어서 먹는 걸 사케 형태로 만들어서 해보고 싶었는데 주세법에 금지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레시피는 있습니다. 주세법이 개정되면 바로 할 수 있게. 그 정도를 어떻게 보면 시장 트렌드를 읽으면 사실 이런 신제품을 개발하는 전략을 제조사로서 세울 수 있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는가. 제철 시장이라든지 해외 원부재료 소싱하는 데 많이 이렇게 시간 투자를 해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재밌습니다. 그 전시회 많이 다니시고 공법들 새로운 거 많이 보시고 경쟁사들 거 당연히 다 사서 먹어보죠. 그런 것들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이제 별도의 이야기라서 그냥 딱 마지막 장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벨 문학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류 문화가 술자리 게임이 이제 글로벌에 유행하는 노래가 됐을 정도면 이 대한민국의 문화의 번성은 사실 필연적인 겁니다. 한반도의 역사상 한반도의 문화가 이렇게까지 글로벌에서 찬란한 적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고 이게 어떻게 보면 김구 선생이 가장 바라셨던 강대국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술을 규제하는 주세법이나 주류 면허법들은 아직까지 이 문화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굉장히 후진적이죠. 시장 활성화나 정책적 지원, 뭐 유관부처 지자체 협력해서 K푸드, K술 제가 많이 적어놨는데 저 K술이라는 것을 키우지 않으면 K푸드의 성장은 어렵습니다. 술과 음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주세법 개정을 하려고 많은 의견들을 내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했지만 최소한 글로벌 스탠다드 정도는 따라가서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건강해질 수 있어야 사실은 이 음식 문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가 발전할 겁니다. 이미 늦었어요. 우리나라가 AI로 미국을 따라가고 GPU를 NVIDIA를 능가하는 제품을 만든 다음에 자율주행을 구글이나 테슬라보다 잘하면서
이런 하이테크들을 따라가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시겠지만 중국, 프랑스 등 세계 유명 국가들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다 시가총액 10위 안에 주류 회사가 들어옵니다. 글로벌 종합 주류 회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이유는 글로벌 산업에서 주류를 발전해야 될 목적과 필요성이 매우 시급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물 들어왔을 때 놓아줘야 되니까 아파트 노래가 이렇게 유행할 때, 물론 노래가 금방 유행은 끝날 수 있지만 흑백 요리사 때문에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식당에 와서 예약을 해서 이걸 드신다고 하면 저희도 반드시 이 부분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말을 좀 길게 했는데요. 네, 질문 받고 내용 정리하면 좋겠습니다.